우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바로 자외선 A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얼굴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잘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로션이나 크림에 살짝 섞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발라주셔도요, 실제로 산화 손상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란 김우석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지고 있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1년 중에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계절, 그게 바로 봄이죠. 그 중에 5월이 참 중요한데요. 이때 급격하게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외선이라고 하면 자외선 A, B, C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C는 거의 대부분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기 때문에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자외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자외선은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외선은 자외선 A고요. 강한 자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외선 B죠. 우리가 여름에 해수욕장을 놀러 갔다든지 베드에 깜빡 잠들어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벌겋게 익어서 난리 나는 경우, 즉 우리가 일광 화상을 입는 거는 바로 자외선 B, 아주 강한 자외선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자외선은 바로 자외선 A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우리가 하루 종일 권장량의 4분의 1 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4분의 1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4분의 1 밖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곱센치당 2mg 정도를 양을 바른다고 하면 얼굴 한 면적에서 손가락 한 단면 정도로 가득 채워서 발라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 번 평소에 쓰는 양을 바르고 반드시 한 번 더 덧발라줘라. 그래서 2번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얼굴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잘 바르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출되는 부위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에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요, 머리카락에 좀 이렇게 숱이 없으시는 분들이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두피에 많이 받다 보니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 인해서 두피에 되게 많은 우리 흔히 말하는 검버섯이 있죠. 자, 이런 색소성 병변이나 노화병변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숱이 좀 없으신 분들, 특히 머리를 미시는 분들 있죠. 특히 그런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두피에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피부암이 잘 생기는 부위를 보면요, 귓볼, 또 끝에가 잘 생기거든요. 반드시 귀에도 좀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는 또 귀를 가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귀가 오픈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크림 바르실 때 반드시 귀 부분에도 발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꼭 하나 더 발라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목입니다. 우리가 이 목 부분을요, 생각보다 많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기 파여져 있는 옷들도 좀 입으시잖아요. 그러면 노출이 되는 가슴 이쪽까지는 사실은 살짝은 더 발라주시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비해서 피부가 훨씬 얇고 자외선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목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있죠, 바로 손등입니다. 자, 이 손등 부분을 정말 잘 안 바르세요. 근데 왜냐하면 손에 뭘 바른다는 게 되게 번거롭고 끈적거리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특히 여름철, 겨울철 뿐만 아니고요, 이런 손등은 사계절 내내 노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손목까지는 반드시 좀 발라주시는 것을 습관화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는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처 차단되지 못한 자외선이 분명히 피부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피부 안에는 자외선으로 인한 산화 반응으로 인한 손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항산화제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복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직접적으로 좀 바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항산화제 제품들이 좀 고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얼굴이며 목이며 이런 것들을 다 바르기가 힘들죠. 요즘에는 비타민 C 파우더로 된 제형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로션이나 크림에 살짝 섞어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같이 발라주셔도요, 실제로 산화 손상을 조금 더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려해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PF는 자외선 B,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는 그 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PA는 약한 자외선에 대한 차단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A와 B의 모든 지수인데,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이면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0 이상, SPF는 30 이상, 50 넘어가도 좋고요. PA는 PA3 플러스 또는 4 플러스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왜? 우리가 덧바르기 되게 힘들고 한 번에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효 시간을 좀 더 길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차라리 높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득되는 부분입니다. 화학적 차단제,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자외선을 흡수를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한 반면, 아예 그냥 막을 쳐서 자외선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반사 또는 산란시켜주는 무기자차, 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어떤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힘든데요, 피부가 건강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어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저는 민감해요, 잘 붉어져요, 트러블이 잘 생겨요,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유기자차보다는 무조건 무기자차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유기자차에 있는 많은 화학 성분들이 피부를 엄청나게 더 많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림성도 좋고 정말 질감이 좋은 게 유기자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가 피부가 되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그 피부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술을, 레이저 시술을 받았을 때 얼굴에 상처가 나지 않는 레이저,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받았다거나 혈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거나 피부에 큰 상처 없이 그냥 보습 관리 정도만 잘 해주는 정도의 그런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사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차단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아니라 상처를 내는 레이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을 뺐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피부에 흉터가 있어서 박피 하나 레이저를 해서 강하게 깎아냈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흉터가 심해서 흉터 레이저를 아주 강하게 써서 상처가 나서 좀 다운타임이 긴 시술을 했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비박피성 레이저라고 하더라도 1917 툴륨이라든지 150 어뷸 플러스 같은 그러한 레이저들은 미세하게 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 상처를 낸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처가 나 있는 그런 방법의 레이저는요, 당일이나 다음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안에 들어가져 있는 성분들 중에 상당히 대다수가 화학 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때로는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그 상처가 더 문제가 되거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상처가 난 경우라고 하면 첫 이틀간은 기본적으로 보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해주시고 3일째쯤 되면요, 전체적으로 미세한 딱지가 딱 앉아요. 그 미세한 딱지가 앉으면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아물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선크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피부를 더 민감하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때 되게 많이 이 부분들을 잘 모르셔서 무조건 선크림만 잘 바르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술을 하셨을 때 선크림을 바로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선크림 안 발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자, 하루 이틀 안 발라서 생기는 문제보다 만약에 그 선크림을 발라서 그 반응에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반응들이 동시에 오게 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경우들을 종종 겪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무조건 레이저 치료하고 난 뒤에 선크림을 바로 발라야 된다, 이 생각은 바로 버리시고요. 관리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또 한 잊을만 할 때쯤 되신 것 같고 이제 또 한 번 더 그랬었지 라고 하는 리마인드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열심히 자외선차단제 제대로 잘 발라주시고 피부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